오늘은 영어 공부법 관련 Q&A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찬누님께서 영상에서 소개해주신 대로 영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듣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어를 잘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영어 영상을 보면 듣기 실력이 늘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어 한두 개만 모르신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로 영어 유튜브를 3년째 보고 있는 저도 제가 그동안 주로 봤던 영상들의 주제와 완전히 다른 주제의 영상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막 튀어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자료를 보면서 그 단어의 뜻이 뭔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영상을 보다가 단어 한두 개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영상 보다가 모르는 단어를 막 사전에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매번 그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숙제처럼 느껴져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한두 개쯤 모르시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내가 단어를 너무 많이 몰라서 영상이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따로 기본적인 수준의 단어 암기는 해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영어 단어장 보고 무작정 단순 암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외운 단어는 내가 말할 때도 써먹을 수 없고 뒤돌아서면 금방 까먹습니다. 영단어를 무작정 많이 외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어와 영어 표현 외우기에 진짜 좋은 영어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뒤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초 공개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영어 왕초보라서 자막 없이 시청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막을 켜고 보는 것도 영어 듣기 연습이 될까요? 아니요. 영어 자막을 켜는 건 읽기 연습이지 듣기 연습이 아니에요. 영어 자막을 켜는 순간 그건 듣기 연습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상 회화에서 도움이 될 만한 영어 듣기 실력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자막을 끄고 영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영어 영상에 자막 켜고 영상 보는 건 읽기 연습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많이 되진 못해요. 영어 원서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영상에서 자막은 휙휙 넘어가 버려서 읽기 연습에서 중요한 내 페이스대로 영어 텍스트 읽기 훈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어 자막을 켜고 영어 영상을 보는 건 정말 영어 공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도 영어 유튜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영어 원어민이 혼자 나와서 말하는 영어 유튜브 영상만 계속 봐도 영어 회화 듣기에 도움이 될까요? 결국 영어 회화는 2명 이상에서 대화하는 거라 2명 이상에서 말하는 영상을 보려고 시도해봤는데 아직은 너무 어려워서요. 혼자 말하는 영상을 듣다 보면 대화 듣기 실력도 늘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무조건 늡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영어 영상에서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된다는 건 듣기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걸 뜻해요. 제가 영어 유튜브 100개 추천해드리는 영상에서 레벨을 말하는 사람의 수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영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지 한 1년 동안은 혼자서 말하는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영어 원어민 혼자만 나와서 말하는.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사실 하나가 한 명이 말하는 영상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진짜 빠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딕션을 매우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대충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튜버는 혼자 말하는데 굉장히 딕션이 또박또박한 편이고 네, 굉장히 딕션이 또박또박하죠. 여기 이 아저씨도 보면은 카메라 앞에 나와서 혼자 말하는 영상인데 말하는 게 아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들어보세요. which is called my all-time greatest, is such a literal example. 네,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여기 이 아저씨는 훨씬 더 빨라요. Because now my team and I are building software, and so we're like comparing our software growth rates for VoicePal, our productivity writing app. 네,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한 명이 말하는 영상이라고 해서 내 듣기 실력 성장이 좀 더디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혼자 말하는 유튜버라고 해도 점점 더 난이도가 어려운 유튜버를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맨날 막 몇 개월 동안 내가 보는 유튜버만 보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난이도가 높은 유튜버의 영상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시면 듣기 실력이 무조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2명 이상에서 말하는 영상도 잘 들리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 질문.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을 우선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작정 입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우선시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단언 건데 문법은 정말 1도 정말 단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말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어 스피킹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입 밖으로 영어를 뱉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문법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와서 한국어로 길을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외국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명동역 어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쵸? 명동역 어디?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원어민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영어 스피킹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면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스피킹을 연습하실 때 가장 먼저 뚫어야 될 벽은 이 문법을 신경 안 쓰고 무작정 그냥 머릿속에 든 단어를 입 밖으로 뱉어버리는 그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이 벽을 넘지 못하시면 영어 스피킹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막 he면 비동사에 is를 쓰고 they면 어를 쓰고 3인칭 단수면은 동사에 s를 붙이고
붙여서 he eats, 뭐 he eats 아니라 he eats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영어로 스피킹을 말하실 때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말을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가 영어 듣기는 어느 정도 돼, 자막도 없이 유튜브 영상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데 입 밖으로 잘 못 뱉는다 하시면, 내가 말하기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서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 필터링을 거치다 보니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법 공부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스피킹이 목적이라면. 그만큼 영어 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을 입 밖으로 바로 뱉는 연습입니다. 하여튼 정리하자면 스피킹에 있어서 문법은 진짜 1도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6번째 질문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흉내내기 공부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이 흉내내기 연습법이 뭐냐면 방구석에서도 혼자 공짜로 할 수 있는 영어 스피킹 연습 방법인데, Today I'm gonna talk about why you can't speak English sometimes. 라는 문장을 들으면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Today she's going to talk about why I can't speak English sometimes 라는 문장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영어 영상에서 원어민이 말한 내용을 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바로 가기 넣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세요. 꼭 자막을 안 보고 문장을 흉내내야 하나요? 틀릴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정확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 말하기만 하면 되나요? 네, 꼭 안 보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흉내내기 연습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국인은 초중고 도합 12년을 문법적으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나고, 이렇게 거의 세뇌를 당해와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문법적으로 완벽한 영어를 뱉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틀려도 입 밖으로 뱉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흉내내기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아무리 간단한 문장을 따라하려고 해도 무조건 그 문장을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영어 스피킹이라는 행위를 잘 안 해봤잖아요. 흉내내기 연습을 통해 그렇게 틀려도 뱉는 연습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도 흉내내기 공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 속 원어민이 사물을 주어로 말하는 경우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흉내내기 공법 설명해 드릴 때 영상 속 원어민이 말하는 걸 나의 입장으로 주어를 바꿔서 말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원어민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말씀드렸죠. 원어민이 사물을 주어로 말하는 경우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영어 스피킹이라는 행위 자체를 연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틀려도 뱉는 연습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교환학생을 가 계신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현재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데 의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스피킹이 문제인데 그보다 저는 그냥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풋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 중인데, 저는 유튜브보다 애니로 하는 게 더 재밌어서 애니를 영어 음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늘기도 하고 쉽지가 않네요. 제가 만약 섀도잉을 90% 정도 할 수 있으면 섀도잉만으로 영어가 늘까요? 저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본 입장으로서 의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 진짜 공감됩니다. 그냥 해외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막 마법처럼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 준호님이라면 현재 미국에 계시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살아있는 영어 스피킹 연습 대상들이 내 주위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유튜브에서 막 방구석에서 영어 공부하고 뭐 그런 것들은 영어 원어민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고, 만약에 영어 원어민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하면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 계신 지금 저 같으면 섀도잉을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현지인 친구들과 더 어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지인 친구를 만들려고 그 대학교에 있는 모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제가 가입할 수 있는 모든 동아리에 들어가서 한 번씩 모든 활동에 가봤어요. 현지인 친구를 만들어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그런 노력들 덕분에 제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댓글에 저 또한 스피킹 문제인데 그보다 저는 그냥 안 들리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조금 빠르게 말을 하긴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분명 준호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준호님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현지인과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한번 사귀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저는 현지인 친구를 사귀려고 한국에서는 뭐 평생 가지도 않던 교회에도 막 가고 그랬습니다. 매주 꾸준히. 교회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이게 뭐 약간 뭐 시인을 믿는 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친절하고 약간 나이스하고 말도 뭐 좀 천천히 하는 느낌이고, 제가 갔던 데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현지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번째 질문입니다. 김근희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찬우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매일매일 한 달째 틈날 때마다 영어 유튜브를 시청하고 시간이 나면 집에서 혼잣말로 스피킹 연습을 하거나 일기도 써봅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올린 영상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다니 너무 뿌듯한데요. 외국인 친구도 운 좋게 사귀어서 프리토킹을 해보았는데 제가 말할 때마다 간단한 표현, 뭐 예를 들면 Have you ever, I did, I like 등등만 반복해서 쓰거나 말하고 싶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번역기를 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 느꼈는데 다양한 표현을 쓰고 말하고 싶은 문장을 뜸들이지 않고 말하려면 외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이렇게 그리님처럼 꾸준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영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뭐 우연히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정말 100이면 100 똑같은 이런 느낌을 느끼실 겁니다. 나 계속 쓰는 표현만 쓰는 것 같다. 맨날 내가 말하는 것만 계속 말한다. 내 표현이 너무 한정적이다. 이런 느낌 저도 받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신 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틀려도 일단 뱉는 그 영어 말하기의 가장 큰 벽이자 첫 번째 벽, 그 벽을 넘으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 벽을 넘으셨다면 이 벽을 넘었다는 전제 하에 영어 표현의 풀을 늘리기 위해서 일상 영어 표현을 암기해 주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 정말 그린님이랑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뭐 영어로 말은 해. 근데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일상 영어 표현을 그냥 외웠어요. 그렇게 그걸 외우니까 이 원어민 친구들이 일상 표현 쓰는 것도 더 잘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일상 표현들이 계속해서 막 듣기 시작하니까 내가 막 얘가 말하는 걸 따라하면서 내 표현의 풀이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어 일상 표현, 단어 외우기에 정말 좋은 유튜브 채널 추천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한국어 유튜버 분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헬로 제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올리신 영상 중에 영어 회화 일상 표현 100일 챌린지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100일 동안 이분께서 영어 원어민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을 정리해서 올리신 거예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This expression is I feel like. I feel like 뜻이 여러 개인데요. 첫 번째, 뭐뭐 할 기분이야. I feel like eating pizza tonight. 두 번째, 뭐뭐가 된 것 같아. I feel like a child. I feel like이 훨씬 더 약간 구어체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I feel like that's not entirely true. I feel like 뭐 이런 것들은 영어 단어장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그냥 영어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제가 미국 현지에 있을 때 내 영어 표현이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 라는 답답함을 느끼고 이분 영상을 보면서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 이분께서 알려주시는 표현들이 미국 현지인 친구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유용했어요. 여기 나오는 I feel like 이런 표현도 저는 이분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분의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미국 현지 친구들이 I feel like 하면서 말하는 게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하루에도 막 몇십 번씩 듣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이거 써야겠다 하면서 막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린님처럼 이렇게 외국인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틀려도 뱉는 연습이 되었다 하면은 이렇게 제니님의 영상을 통해서 암기를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100일 동안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영상 하나에 뭐 길어봤자 5분 7분인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100일 챌린지를 한 50일쯤 하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미국 친구들이랑 막 술 먹다가 막 그냥 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진짜 이게 진짜 유용하고 정말 좋은 컨텐츠인데 내가 이 제니님의 컨텐츠를 100%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제니님께서 100일 동안 만드신 영어 원어민 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찐 회화 표현을 100일 동안 함께 공부하실 분을 구하고 싶어요. 이 영상의 댓글에 제니님 100일 챌린지를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많으면 제가 제니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니님 컨텐츠를 이용해서 스터디를 진행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니님께서 만약에 오케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100일 동안 매일매일 영어 회화 스터디를 함께 해볼게요. 스터디는 뭐 당연히 공짜입니다. 뭐 제니님 컨텐츠를 이용한 건데 막 제가 돈을 받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 다음 질문은 스피킹에서 입이 트인다 라는 게 잘 와닿지 않는데 샤누님은 초보 단계에서 유창하게 말했던 순간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을 보자마자 떠오른 순간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 교환학생에 갔을 때 저 혼자 교환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현지인 친구들인 여행 동아리에서 미국 대륙을 종단해서 필드 트립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친구들과 숙소에서 막 보드카 막 뭐 와인 마시고 술 마시고 조금 취한 다음에 와 내가 영어로 이렇게까지 말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 스스로의 스피킹 실력에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스피킹 하는데 막 긴장해내서 막 말이 잘 안 나오신다고요? 그럴 때 치트키는 단연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영어로 말을 또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막 긴장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막 틀릴까봐 막 겁이 나고 그래서 그런 걱정을 단숨에 없애주는 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이 알딸딸해진과 동시에 막 용기가 생겨요. 막 취중 고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어로 말할 때 막 수줍고 막 부끄러운 마음을 이 취기로 잠시 눌러놓고 그냥 뱉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이 술을 조금 먹으면은, 너무 많이 말고 조금 먹으면은 영어로 막 뱉는데 진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외국인하고 말할 기회가 있는데 너무 긴장돼 하면은 그 친구와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영어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날은 조금 많이 마시긴 했는데 뭐 하여튼 과음은 하지 마시고 적당히, 아시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읽기 공부를 할 때 영어 문제집을 푸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그냥 뭐 영어 책을 읽기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통 반대긴 한데 영어 문제를 푸는 게 재밌으시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영어 문제집이든 소설이든 뭐 잡지든 뉴스 기사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좋아하고 나 이거 재미있는데 하시는 걸로 하면 돼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도움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재영님께서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좋아요까지 누르시면 제가 더 사랑할게요. 알겠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외국인을 사귈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찬우님이 하셨던 방법들도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외국인을 만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대학생들은 뭐 대학교에 교환학생 오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유학생들도 많아서 동아리를 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막 뭐 학교 식당에서 외국인한테 말 걸을 수 있거나 뭐 그런데 대학생이 아니라면 뭐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뭐 이태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복궁 같은 데 가서 무작정 말을 거는 게 아니면 외국인과 만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을 만나기 좋은 장소들은 주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근처에 사시지 않는 분들은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께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딨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뭐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챗 GPT예요. 보여드릴게요. Hello, I want to practice to speak English. Let's talk in English. Could you give me some topic to talk together? Of course. I'd love to help you practice English. What topics are you interested in? Let's talk about travel. Have you been to New York? Because New York was my first... 네, 뭐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이 챗 GPT가 그냥 내 핸드폰 안에 원어민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음성 모델까지 진짜 좋아져서 그냥 뭐 영어 원어민을 잘 만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챗 GPT랑 그냥 영어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제외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진짜 외국인과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랑은 그 어느 것도 비교 불가합니다. 그냥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군대에 있던 저는 대학교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찾을 수도 없어서 그냥 경복궁에 무작정 찾아가서 외국인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건 거예요. 영어도 잘 못했는데 영어로 말이죠. 그렇게 거의 뭐 경복궁 4-5시간을 돌아다닌 결과 정말 운 좋게도 스위스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서 광장시장 투어까지 시켜줄 수 있었어요. 오는 5월 중에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경복궁에 직접 가서 처음 보는 외국인 친구 만들어서 직접 밥까지 먹기까지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5월 중으로 태어나서 외국인하고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경복궁에 가서 이 미친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께서 이 도전을 하고 나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저절로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저에게 이 경험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정말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찬우님,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시험을 쳐보신 적 있나요? 네, 쳐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기긴 해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친구가 너 한번 봐봐라 하고 본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픽. 제가 오픽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뭘 해요? 오픽. 네. 파이팅. 화이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간 그거를 오픽을 본인이 직접 보고 점수가 나와야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나? 점수 이런데 AL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망하면 저 유튜브 접어야 되나? 유튜브 채널 폭파시켜야지. 그러니까 영어 영상 다 삭제하고 이제 네, 이제 운동 영상을 이제 헬스 유튜버가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케이, 일단 가볼게요. 네, 방금 저렇게 보셨듯이 저렇게 친구가 야 너 영어도 잘하는데 오픽 좀 봐봐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픽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오픽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1시간 있다가 오픽이고 지금 시험장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오픽을 따로. 이게 제가 어젯밤에 처음으로 이제 오픽이 무슨 시험인지 찾아봤어요.
시험 하루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픽에 대해 아는 사실은 그냥 뭐 유튜브에 오픽 공부 뭐 이런 거 치면 나오는 영상 한두 개 있잖아요. 오픽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고 꿀팁 설명하는 그런 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영상, 그거 2개 딱 시청한 게 전부입니다. 그거 말고는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실력대로 보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하는 영어 공부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내가 AL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일단 뭐 한번 가서 시험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다행히도 AL이 나왔어요. 네,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AL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과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하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오픽 AL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는 개구라예요. 저는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거의 6개월 동안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잠자기 직전까지 영어만 쓰는 생활을 외국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실력이 나오는 거고, 제가 막 과거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흉내내기 막 방구석에서 하는 뭐 그런 공부법, 그런 공부법들만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영어 실력이 분명히 조금은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들 외국에 나가서 직접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살아보는 거랑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한국에서 제가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공부법 으로 영어 원어민 친구들과 충분히 재밌게 어울려 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 회화 실력을 갖추고 나갔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현지인 친구들과 정말 잘 어울려 놀면서 영어 실력이 폭풍 성장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지금 뭐 해외에 나가서 살고 계시지 않는 이상 제가 알려드린 공부법대로 하시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거의 최대한으로 영어 실력을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영어 발음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발음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영어 발음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I'm not really good at English pronunciation, but it was way worse before, I can promise. 이 영상은 제가 영어 스피킹 연습 시작한 지 9개월 차 됐을 때 정도의 발음이에요. Of course not a professional soldier. I'm a conscript. I've been fulfilling my military duty for a year and a half. 네, 뭐 막 엄청 막 콩글리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발음이죠. 근데 저는 흉내내기 연습법을 하면서 영어 발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흉내내기 연습법을 하실 때 영상 속 원어민이 말하는 그 문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음도 최대한 비슷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영상을 섀도잉 한다고 해볼게요. How do you start into your day? This 이걸 듣고 How do you start into your day?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영상 속 원어민이 말한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How do you start into your day?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영어 발음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 스피킹을 잘하는 데는 영어 발음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원어민들이 빠르게 말하는 포인트에서는 빠르게 말하고 느리게 말할 때는 느리게 말하는 것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할 때 우리가 영어 스피킹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그 문장 How do you start into your day? 이 문장에서 발음만 명확하게 한다고 해서 스피킹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How do you start into your day? 이렇게 끊어서 말하면 잘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방금 이분께서 말한 것처럼 How do you start into your day? 이렇게 Do you start into를 한 번에 묶어서 말해야 이렇게 원어민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빠르기 그리고 강세로 말해야 영어 스피킹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흉내내기 공법은 영어 원어민이 말한 걸 듣고 바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연습하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예시를 들면 I'm not going to lie 문장을 말할 때 I'm not going to lie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I'm not gonna lie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영어 원어민이 말하는 영상을 보면서 흉내내기를 하면 이렇게 영어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서 말하거나 빠르게 말하는 부분을 흉내냄으로써 스피킹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리고 제가 2020년부터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해서 직접 썼던 영어 어플리케이션 중에 영어 발음 향상시키기 진짜 좋은 어플이 하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으면 해당 어플 소개해드리는 영상 제작해볼게요.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만의 명확한 목표와 데드라인을 세우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2023년 여름 전까지 외국인과 일상생활 대화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으로 영어 회화 실력을 높여야겠다 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데드라인과 함께 말이죠. 저는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영어 공부를 하는가? 사람마다 뭐 이유는 다르겠죠.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생각나는 이유가 영어 시험 성적 잘 받기 위해서라면 글쎄요. 저는 그거는 좋은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게 좋은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는 이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해야 돼요. 제가 영어 유튜브로 듣기 연습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린 이유도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나의 관심사에 맞는 영상들을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니까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듣기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막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는 것처럼 단어 막 개수 정해놓고 막
막 외우고 막 뭐 표현 막 달달 외우고 이런 건 저와는 잘 안 맞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영어 공부가 하기 싫어져서 저는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맞는 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최대한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본 결과 영어 유튜브라는 해결책을 내놓은 겁니다. 유튜브 말고 뭐 미국 드라마가 재밌으면 그걸 보시면 되고, 아니면 아까 그분처럼 애니를 좋아하시면 애니를 영어로 들으셔도 됩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걸로 최대한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꾸준히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꾸준히 하는 비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찬우님의 영어 공부 루틴은 무엇인가요? 라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숙사에서 헬스장으로, 그리고 헬스장에서 강의실로, 강의실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 뭐 그럴 때 이동 시간이 남을 때 무조건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영어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리고 저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운동할 때도 영어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 팟캐스트 말고 이북도 들어요. 영어 이북이 아니라 오디오북이구나. 네, 영어 오디오북도 들어요. 어쨌든 이 영어 팟캐스트를 이동할 때 듣는 게 진짜 영어 듣기 실력이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또 영어 유튜브 채널 100개 추천해드린 것처럼 영어 팟캐스트 채널도 추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듣기 연습하기 좋은,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 영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알게 된 듣기 연습하기 좋은 영어 팟캐스트 추천 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팟캐스트 추천 목록도 공짜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참,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알림 설정을 안 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 버튼 터치 한번 하시고 알람 전체 설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린 영상들의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루틴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제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루틴들을 어떻게 해서 나의 평생 습관으로 만드냐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루틴 영상을 만들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따로 영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Q&A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 영어 영상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찬호였습니다. 안녕.